호주는 미지의 미스터리와 자연의 경이로움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잊혀진 부유하는 숲부터 신비로운 조개껍질 해변, 그리고 놀라운 분홍색 호수까지 모든 곳에서 자연의 신비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지 빙하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호주의 15가지 신비한 발견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채널 구독을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5위 8자 모양 연못. 시드니 남부 연안 지역에 있는 특이한 워터홀 8자 모양 연못이 있습니다. 이 작은 연못은 수년간 바다 물이 연약한 암석을 침식하여 형성된 것으로 수천 년간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파도가 해안을 타고 밀려오면서 사암을 침식하여 결국 이 독특한 모양을 새겨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수영을 즐기러 찾지만 때때로 큰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며 보고에 따르면 일부 관광객이 수영 중 파도에 밀려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맑은 날씨와 바다가 평온한 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4위 세상에서 가장 큰 미기록. 호주에는 흙 속에서 살고 있는 생물, 특히 10에서 20cm 정도의 지렁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지렁이는 3m에 이르며 호주 거대 지렁이라 불립니다. 이들은 주로 빅토리아주 지프스랜드 지역에 분포하며 지름 약 2cm, 평균 길이 약 1m인데 개체마다 3m 이상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이들은 주로 나무 뿌리와 토양의 유기물을 먹으며 지하 1에서 2m 깊이에서 삽니다. 번식률이 낮아 지렁이 알은 최소 1년이 걸려야 굵이며 성체 지렁이는 1m 이상 자라기 위해 최소 5년이 걸립니다. 그들은 수가 적어 호주의 1급 보호동물로 지정되었습니다. 13위 유령도시 아스베스트타운. 호주 서부 피르바라 지역에 위치한 아스베스트타운은 청석섬을 발견하면서 한때 번영을 누렸습니다. 광산 개발로 인해 마을 인구는 약 2만 명까지 증가했지만 청석섬의 치명적인 먼지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폐 질환과 폐암을 포함한 많은 건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광산은 1966년에 폐쇄되었지만 마을은 여전히 아스베스트 오염 문제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지도에서 아스베스트 타운 표시를 취소하고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오늘날 아스베스트 타운은 거주하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되었으며 일부 모험가들의 호기심을 자아내지만 방문객들은 가능한 아스베스트 오염에 경계해야 합니다. 12위 분홍색 호수. 호주 서부의 중산에 위치한 힐리어 호수는 약 600m 길이로 주변에 우거진 숲과 황금색 모래사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호수는 일반적인 푸른 빛이 아니라 분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호수 안에 특수한 미생물, 특히 소금성 두시바오 초록조류라 불리는 미세조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세조류가 생성하는 베타, 카로틴륨 적색소가 호수를 분홍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세조류 외에도 이 호수에는 고염분 환경을 좋아하는 박테리아가 살고 있으며 이들이 함께 작용하여 이 독특한 색상이 형성됩니다. 최근 몇 년간 호수의 색깔이 연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미생물이 존재하는 한 분홍색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1위 가시가 있는 도마뱀. 호주의 건조한 사막에서는 가시 도마뱀이라는 독특한 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도마뱀은 몸 길이가 약 20에서 30cm이며 등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안개와 이슬을 활용하여 물을 모으기도 합니다. 가시 도마뱀은 개미를 먹고 하루에 수천 마리의 개미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다리는 사냥 방식을 통해 빠르게 지나가는 사냥감을 잡기 위해 민첩한 혀를 사용합니다. 가시 도마뱀은 이러한 생존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올빼미, 야생 고양이 및 늑대 거미와 같은 천적에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10위 조개 껍질 해변. 호주 서부의 상어만 만에 있는 조개 껍질 해변을 상상해보세요. 발바닥 밑이 부드러운 모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흰색 조개로 덮여 있습니다. 이 120km 길이의 해변은 히스카베라 불리는 작은 조개로 형성되었으며 이 조개는 상어만의 높은 염수 환경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축적 끝에 이러한 조개는 10m에 이르는 두께의 조개 껍질 해변을 형성하였으며 넓은 해변 지역을 덮고 있습니다.
조개 껍질 해변을 걷는 느낌은 발 아래에 부드럽고 집중적인 작은 조개를 느끼게 합니다. 이 독특한 경험은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9위 물고기 비. 호주 북부의 외진 마을 라자 마누는 이상한 날씨 현상인 물고기 비를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물바람 후에 발생하며 물바람은 수면상의 작은 물고기와 해양 생물을 끌어올린 후 비와 함께 떨어뜨립니다. 이 비법적인 사건은 역사적으로 1974년, 2004년 및 2010년에 일어났으며 매번 작은 마을에 많은 양의 물고기를 남겼습니다. 8위 파도 바위. 호주 서부 해안 근처의 헤이든 지역에는 놀랍게도 형성된 자연 경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도 바위입니다. 이 바위는 약 110m 길이, 높이 약 15m, 27억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그 독특한 파도 모양은 장기적인 풍화와 침식의 결과입니다. 바위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면의 줄무늬는 비가 바위 표면을 흐를 때 특정 광물질과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파도 바위는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현지 원주민 문화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간주되며 신의 창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7위 오스트레일리아 오리너구리.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오리너구리라는 독특한 동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리의 입, 수달의 몸체, 비버의 꼬리 특징을 결합한 종입니다. 오리너구리는 알생 포유 동물로 새끼가 부화하면서 어미의 피부 분비물을 흡입합니다. 오리너구리는 이빨이 없으며 수중 사냥 시 입의 전기 감지기에 의존하여 최대 10분 동안 장기간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수컷 오리너구리는 뒷다리에 독침을 가지고 있어 자위에 사용되며 인간에게 치명적은 않지만 심한 통증과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오리너구리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대표적인 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6위 떠다니는 숲. 시드니 올림픽 공원 인근의 파라마타 강에는 놀라운 풍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떠다니는 숲입니다. 이 숲은 실제로 1911년에 건조된 SSA와 ERFIELD라는 버려진 배 아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운송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체에는 흙과 씨앗이 축적되었고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여 작지만 무성한 숲을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떠다니는 숲은 지역에서 유명한 자연 경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시간과 자연의 장엄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무기를 운반했던 과거에서 현재 생명의 오아시스로 변화한 이 장면은 극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5위 거대한 두꺼비. 호주에는 사탕수수 두꺼비라는 이름의 거대한 두꺼비 종이 존재합니다. 이들 두꺼비는 사탕수수 해충과의 싸움에서 호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해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빠르게 번식하여 지역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탕수수 두꺼비는 매우 많이 먹기 때문에 다른 동물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독소를 운반하기도 합니다. 빠른 번식과 천적 부족으로 인해 이들은 호주의 생태 관리에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4위 묵향을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호텔. 멜버른 동쪽 연방 고속도로 옆에 있는 건물이 마치 현대 호텔처럼 보이지만 문도 없고 방도 없습니다. 그저 조각상일 뿐인데요. 이 20m 높이, 10m 폭, 5m 두께의 조각상은 무문 호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작가 캐런 마울턴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120만 호주 달러가 들었습니다. 이 조각은 도로 환경을 장식하는 동시에 현대 생활에서의 외로움과 서두름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반성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말초적이고 은유적인 예술 작품은 때때로 현대 도시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접근할 수 없는 측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3위 붉은 달팽이. 붉은 달팽이를 본 적이 있나요? 2015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일부 고산 지역에서는 캡터르 산 정상과 유사한 위치에서 이 독특한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몸 길이는 약 20cm로 자연에서 이 색깔은 매우 드물죠. 그렇다면 왜 이 달팽이들이 붉은색일까요? 과학자들도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들이 고대 화산 잔해 근처에서 생활한다고만 말할 뿐입니다. 이 독특한 지리적 위치는 특별한 미세 기후를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붉은 달팽이가 태어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달팽이들처럼 이들도 야행성입니다. 주로 낮 동안은 서늘한 곳에 숨어 있으며
습기가 많은 밤이나 아침에 먹이를 찾아 나옵니다. 주식으로는 이쑤시개, 진균 및 부식 식물을 주로 먹습니다. 제2위 세상에서 가장 긴 울타리. 세상에서 가장 긴 울타리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응답은 명백합니다. 호주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호주 와일드 도그 펜스이며 총 길이는 약 5,614km에 달합니다. 이 울타리는 퀸즐랜드주 남동부의 달링턴스에서 남호주주의 클리프 근처까지 이어집니다. 이 울타리의 건설 목적은 남동부 목장 지역으로의 야생개의 침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 울타리는 1880년대 초기에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특정 지역의 목장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울타리 섹션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이들이 연결되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연속적이고 긴 울타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울타리의 건설과 유지는 거대한 공정이었으며 호주의 여러 지형을 통과했으며 사막, 암석지대 및 관목이 우거진 평원을 포함하여 매우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떼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야생 동물의 이동 경로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생태계의 잠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제1위 고스포드 사자 문자. 4,000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로 향해 건너간 적이 있었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한 답은 뉴사우스 웨일스의 칼라옹 국립숲에서 둘개의 거대한 돌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생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돌들은 최소 300개 이상의 픽토그램을 새겨 넣었으며 다양한 기호와 그래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970년대에 발견되어 이후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추측을 자아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처음에 이 새긴 것들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실이라면 이것은 놀라운 역사적 발견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고대인들이 여기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왜 왔는지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중한 연구 결과 대부분의 고고학자와 전문가들은 이런 소위 이집트 픽토그램이 실제로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 위조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들 문자의 작성에는 몇 가지 문법적 오류가 있으며 또한 새긴 스타일과 기술이 고대 이집트의 실제 조각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진정한 고대 이집트 조각은 일반적으로 더 정교하고 규칙적입니다. 또한 만약 고대 이집트인들이 호주에 왔다면 왜 그들의 역사적 건축물을 볼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은 이 문자에 대한 논란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유할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15가지 호주의 새로운 발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작은 벨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